이거 괜찮은데 각이 괜찮죠? 이게 쿵푸의 어원이에요. 오늘 쿵푸 팬더를 설명하기 전에 쿵푸에 대한 어원을 한번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쿵푸예요. 유학 공부를 간다는 게 쿵푸예요. 공부.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면 쿵푸가 우리말 말로 풀이하면 공부라는 뜻이에요. 공부 간다. 멀리 유학을 간다. 공부 간다. 쿵푸. 공부 간다. 이제 이게 서도로에서 이걸 이때부터 공부라고 해요. 이게 쿵푸의 어떻게 어원이에요. 우리 쪽에서는 똑같은 쿵푸인데 어떻게 돼요? 무술을 쿵푸, 그리고 어떻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를 공부, 이게 따로따로 이게 변형이 돼도 같은 거예요, 원래 이게. 언어가 그렇게 파생이 돼가지고 갈라져요. 이게 공부, 쿵우가 다 중국말이에요. 우리나라 쪽 말이 아니라. 역으로 이제 옛날 유교나 중국으로부터 이제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 공부라는 개념이 이제 그때 여기 우리나라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서 예전에 여기서 자 이제 나중에 이게 보니까 수도를 예전에 저기 뭐냐 한반도에서 저기 큰 4대강에서 수행하고 나오면 틀려 확실히. 딱 이렇게 근엄하고 영안이 딱 말고 아우라가 딱 이렇게 비쳤어. 예전에는. 근데 어떡해요? 저기 사천성으로 가니까 좀 약간 시원찮아. 자, 공부는 되긴 됐는데 시원찮아. 그래서 어떻게 냐 이게 동도 시대 때는 어떻게 이게 굉장히 위대해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오면 보통 10년 이상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내려온 사람들을 갖다가 강림하사라는 말을 해요. 강림하사. 누구께서 강림하사하고 예전에 말을 해요. 그러면 엄청난 공부를 하고 어떻게 내려와서 저기 제도를 해요. 지도자로서 제도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예전에 저기 무슨 저기 서당 비슷하게, 서당이나 이런 뭐라 할까? 하여튼 이런 저기 학당 같은 걸 열어가지고 어떻게 저기 이렇게 공부를 시켜요. 수행을 시키고. 예전에 이게 우리 탐안에서 아우 목이 4대강에서 공부한 양반들이 그래. 자,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하냐? 자, 3년 정도를, 기본이 3년이라 했어요. 자, 왕자들이나 귀족들, 자제들이 와가서 중국에서 하게 되면 기본이 3년이에요. 길으면 5년. 3년에서 5년 정도 돼요. 한 12~13살에 유학 가서 보통 15살에 돌아가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공부하고 가겠다. 그럼 17, 8살에 들어가요. 왜 17, 8살이면 그때가 결혼 정년기 끝빠지기 때문에 그때는 들어가서 이제 결혼을 해야 돼. 보통 자기 정략 결혼 다 있어. 중국 같은 경우는. 귀족이나 왕족은. 그러면 17, 8살까지는 무조건 들어가야 돼. 보통 결혼 정년기가 15살에서 18살까지. 18살을 넘기면 홍기를 놓친다고 해요. 그럼 19살이 되면 어떻게 해요? 노처녀, 노총각이라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빨리 오면 12살에 들어와서 18살에 나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자, 저기 보통이 3년 공부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 나 더 공부하고 갈라요 하면 어떻게 해요? 홍기를 좀 늦추고 공부를 더 가. 그럼 17, 18살에 자기 나라로 가. 그럼 어떻게 해요? 5년 공부를 하고. 그럼 3년 내지 5년을 공부하고 여기 수행을 하고 자기 나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강림이라고 해요. 강림. 우리가 강호라는 말 쓰죠. 막 무술의 대강호께서 뭐 하죠. 이게 강림이 강호와 이게 저거 좀 이게 비슷해요. 자, 호가 뭐냐면 이게 호랑이 할 때 호예요. 이게. 자, 수행을 하다 보면 장군 귀족 집안이 있어요. 자, 왕족이나 문관 귀족 집안이 있고 무관 장군 귀족 집안이 있어요. 그죠? 장군 집안이 있어요. 그럼 장군 집안에 있는 자제들은 뭘 공부하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술을 많이 공부해요. 몸 단련 연마 수행을 많이 해요. 장군 집안, 중국 같은 경우는 장군 집안에 일이 있어. 대대로 이렇게 장군 집안이야. 그 나라에. 아들도 장군, 아버지도 장군, 할아버지도 장군, 증조 할아버지도 역대 장군 집안이야. 그런 집안들이 많아요. 춘추전국 시대부터 다 그래. 그 장군 집안은 어떤 유전자가 틀려요. 여기. 단골이야 다.
그러면 이쪽 귀족 집안에서 수행을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무술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해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강에서 어떻게 해요? 강님 뜻이 어떻게 강호라는 걸 붙여요. 자, 12살에서 짧게는 15살까지 3년에서 5년도 17, 6살까지 무술을 연마를 하고 와. 그러면 이게 어떻게 초고수가 돼요. 선도에서 수행을 가죠. 선도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쳐요. 이제 선도 쪽에서는 예전에 말했죠. 이게 무술로 해서 하는 애들은 예전에 지금으로 따지자면 저쪽 위로 못 올라갔어요. 기본적으로 춘천 쪽으로 못 들어가. 네, 그럼 춘천 쪽으로 들어가는 애들, 춘천 쪽으로 들어가려면 왕족 애들이나 들어갈 수 있어요. 확실히 그걸 갖다 그쪽에서 막아요. 아무나 못 들어. 다 들어가서 거기서 큰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춘천 쪽 안으로 해서 이렇게 토양강 오고 북한강 쪽에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싶어. 그러면 거의 인도 쪽도 그렇고 중국 쪽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얘가 특출나지 않으면 거의 어떻게 해요? 저기 왕족들만 그 허용이 돼요. 왕족들 그쪽에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문관이나 학자 집안 귀족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그 안으로 못 들어가요. 그럼 어디로 되냐? 그 안에 가면 예전에 어디지? 그 안에 막는다고 그러는데 가평 쪽인가? 가평 쪽하고 그 홍천 쪽으로 해서 가평 쪽으로 해서 홍천 쪽으로 해서 그 일대에서 그쪽 애들이 거기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술을 하는 이게 집안들이 있어. 장군 집안들이 있어. 귀족 자리.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왜? 그 위로 내보냈더니 얘들이 어떻게 사고를 쳐. 애들이 좀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니까 사고를 쳐.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평 쪽에서 딱 막아요. 가평 쪽에서는 이게 보면 저기 장군 집안 애들은 거기서 못 들여보내. 굉장히 애가 특출나고 엉출나면 춘천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못 들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가평 밑에 쪽에서 어떻게 해요? 보통 수행을 해요. 야, 가평 쪽에서 딱 정확히 막아. 못 들어가게. 더 이상 못 들어가게. 그러면 장군 집안 애들은 대부분 어디서 하냐? 가평 밑에 쪽 한강 쪽에서 수행을 해요. 가평 밑에 쪽은 호자, 좀 호전적인 호자나 마자라는 호와 마라는 지명이 좀 있어요. 마자가 들어가는 지명은 보통 이런 말은 그런데 초능력을 갖다가 이게 연마하는 수행터에다가 마자를 많이 지어요. 대부분의 마산, 마이산, 옛날에 마이산이 마산이었어요. 사람들이 잘 보는데 거기에 왜 초능력을 얻으려고 거기서 수행자들이 모여가지고 수행한다가 마이산이에요. 원래 거기가 마산이에요. 마이산이 아니라. 나중에 이게 여자 가슴 유방같이 생겨서 유방산이라고 돼요. 마이산이. 그 마이산 자리가 여기가 예전에 어떻게 해요? 초능력을 이게 도수를 얻기 위해서 수도하던 사람들이 이게 뭉쳐서 이게 수도하던 자리예요. 거기가 원래 마산이에요. 마산. 그 이름이 마이산이 원래 마산이에요. 말을 깨우는 이게 말을 깨우는 말을 퇴치를 하는데 말을 깨운다. 말을 통해서 초능력 도수를 쓸 수가 있어요. 초능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초능력 얻으려고 하는 애들은 못 들어와. 그러면 따로 이런 애. 그럼 거기에 맞자라는 지명이 붙는 데가 대부분. 이게 호명산인가? 이게 호자가 들어가는 호명산이 호산이라고 있어요. 이게 호랑이 할 때 호자예요. 호랑이처럼 여기 사람들이 용맹하다 가지고 호명산. 나중에 이게 원래 호산이에요. 호산. 지금 호명산이. 그 가평 밑에 쪽에 호명산이 있죠. 호명산이 굉장히 커요. 한강 그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야 예전에 호산이라서 호랑이산. 왜? 호랑이처럼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수도를 하고 모여있다 해서 호랑이산이라 해서 호산이라 해서 호산. 호랑이산이라 하다 나중에 줄여서 호산이라 해요. 호산. 그러나 나중에 이름명자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호명산으로 이제 그 지명이 바뀝니다. 또 호명산 자리가 어떤 자리냐? 예전에 어떻게 돼요? 이런 장군 집안에서 무도인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무술로 해서 이게 수도를 하던 자리가 호명산 자리 그 일대. 그래 여기 사람들은 호랑이처럼 참 싸움 잘한다 해서 그거를 호명산이라고 붙은 거예요. 그럼 대부분 이게 중원에 있던 이게 장군 집안의 그 집안이 있어. 역대로 무인 집안이나 장군 집안이나 아니면
하여튼 그런 집안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 그 집안에 그 자제들이 와가지고 수행을 하면 거기서 대부분 수행을 해. 그럼 보통 왕족이나 귀족, 왕족들이 수도를 하고 왕자들이 내려오면 그때를 갖다 어때? 3년에서 5년 정도를 유학기를 하고 자기 본국으로 가면 뭐냐? 강림했다고요. 강림했다. 야, 강림했구나, 네가. 야, 강림이 뭐세요? 강과 숲에서 어떻게 해요? 돌을 깼잖아. 강림했다고요. 근데 이제 무도인 집안이나 장군 집안에서 유학을 오면 호명산이나 있어. 예전에 무도인 집안에서 수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어디냐? 무자가 어디 무게인가? 금강 쪽에는 무게인가? 하여튼 추곡인가? 하여튼 그 일대고. 칠곡인가? 칠곡도 예전에 무술로 해서 많이 수도를 하던 자리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정읍이죠. 정읍이 대표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도로 해서 수행을 많이 하던데. 거기가 예전에 지명이 정이네요. 지명이 태인이에요. 자, 태인이란 지명이 있어요. 거기 정읍 근처에. 태인이 중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군 같은 이런 영웅들을 대인이라고죠. 대인께서 이렇게 하죠. 이 대인이 여기서 온 거예요. 그래 거기 지명이 여기 사람들이 크다. 무술을 사고 이런 장군 같은 기질이 있는 사람 대인이라고 많이. 대인. 여기서 더 좀 약간 더 위대한 사람 태인이라고 해요. 태인. 그래 정읍 지명에 보면 여기 태인이라는 지명이 있어요. 자, 여제도 예전에 여기도 무술로 단련하던 여기가 또 수행터잖아요. 정읍하고 이쪽. 그 자리가 있어. 예전에 다 설명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이런 장군 집안이나 무도인 집안에서 유학을 와. 똑같이 12살에 유학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15세, 18살에 어떻게 해요? 본국으로 가요. 그럼 3년에서 5년이야. 3년 목표로 왔다가 조금만 더 공부하고 갈 거라고 하면 4년이나 5년 정도 하고 이제 가요. 그럼 딱 혼인 정년기가 딱 17, 18살에 딱 맞춰서 들어가요. 그때 넘어가면 혼인 정년기가 넘어가니까 안 돼. 그래서 5년, 보통 3년에서 5년 공부를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무도인 집안이나 이런 장군 집안에서 이렇게 여기서 수도를 하고 딱 여기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자, 이런 사람 뭐예요? 너 강호라고요. 강호했구나. 강에서 어떻게 해요? 이게 호랑이에요. 호랑이처럼 어떻게 용맹해졌구나. 이런 거죠. 호랑이처럼 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도를 공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무슨 수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호랑이처럼 용맹해졌구나. 자, 이런 뜻이에요. 강호가. 그냥 강호라고 하면 무협지 강호 저거 하죠. 그게 다 여기서 넘어온 거예요. 이게 강호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무린 강호라는 말을 쓰죠. 강호가 원래 여기서 나와요. 원래 이런 왕족이나 왕족같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내려오면 강림했다고요. 강림. 그러면 이런 무인 집안이나 무도인 집안이나 장군 집안에서 이게 유학길을 해서 이렇게 애들이 내려오면 강호했다고 얘는. 호랑이처럼 다 이게 늠름하고 이게 더 싸움을 잘해. 12살 때 이게 들어갔는데 나중에 나오니까 이제 다 이제 의젓한 성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몸이 단단하게 딱 온 거야. 그러니까 어때? 네가 이제 강호를 했구나. 내가 너한테 이제 이 집안을 넘겨줘도 되겠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딱 넘겨줘. 중국 쪽에서. 이게 강호라는 뜻이에요. 자, 중국에서도 이게 강호라는 말이 많이 써. 이게 강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무린 강림, 무린 강호. 자, 무가 없을 무자에다가 숲을 림자예요. 그죠? 무림 강호, 무예. 야, 무림이라는 뜻은 나중에 이게 서도시대 때 무림이라고 써요. 여기 우리 이쪽으로 유학할 때는 무림이라는 말 안 써요. 이제 이게 서쪽으로 유학 가면서 사천성 쪽으로 이때 이제 서도시대라고 해요. 서도시대 때는 어떻게 돼요? 약간 용어가 많이 바뀌어요. 자, 동도시대 때는 수행을 하게 된 왕족은 강림했다고요. 3년에서 5년 공부하고 내려.
그리고 이런 저기 장군 집안이나 무도인 집안에서 어떻게 3년에서 5년 정도 공부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한반도에서 어떻게 동도하고 내려오면 어떻게 강우를 하고 이거. 네가 강우를 했구나. 강우를 터득했구나. 이제 딱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기 강림하사라는 말이 있어요. 강림하사,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걸 갖다가 강림하사, 사자성어예요. 강림하사. 우리가 저기 스승으로부터 하사하겠습니다. 이제 너한테 가르칠 게 없다. 하사하거라 딱 하잖아요. 그게 원래 하산이란 뜻이에요. 자, 산을 내려가란 뜻이야. 아래하 외산. 야, 산을 내려가거라. 이제 가르칠 거 없다. 야, 네 집 가. 너 가르칠 거 없어. 이제 강림에다가 더 위대하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는 강림하사라고. 원래 강림하산이에요. 근데 나중에 강림하사로 변해요. 중국 이쪽에서 사자 영화. 자, 강림하사가 뭐냐? 나중에 왕족들이 나중에 수도를 하다가 나 그냥 이번 시대에는 나 결혼 안 할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 자기 고향 사람이나 같이 유학길에 온 왕족들한테 어떻게요? 서신을 서신이나 이걸 맡겨가지고 자기 아바마마죠. 이제 왕의 아버지야. 아바마마한테 이제 서신을 보내. 아버지, 저는 여기서 더 어떻게요? 저는 결혼을 안고 더 깨닫기 위해서 더 어떻게 수행에 전진하겠습니다. 그러하니 그렇게 아시고 저는 어떻게 여기서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거 딱 보내요. 그러면 이제 본국에서 그 서신을 딱 받으면 알겠다 하고 이제 아들하고, 왜냐면 유학길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 유학자들 갈 때 그것도 편지를 전해주래요. 그럼 알았다. 더 공부하고 오거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네들이 보통 12살 정도, 두세 살에 들어와서, 그러면 강림하사라는 타이틀이 붙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최하 10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내려와야 강림하사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그러면 강림하사 하면 왕이다네. 왕이 못 돼요. 자, 왜 그냐? 왕이 되려면 이제 또 내려와서 어떻게 정치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정치 공부를 못하고 산에서 계속 수도를 했잖아. 정치에 대해서 몰라. 그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없잖아. 자, 다음 대를 이어줄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없잖아. 수도를 하느라고 결혼을 못했어. 자식이 없어. 다음 대를 이어줄 자식이 없기 때문에 왕이 못돼. 그러면 10년 이상 공부했으면 어떻게 하냐? 보통 거기에 가면 어떻게 하면 도량을 열어요. 자기 도량을 열어요. 학당 같은 걸 열어요. 도량을 열어서 이제 거기서 수행을 시켜요. 그럼 나중에 이런 왕족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이상 공부를 해요. 10년 이상 공부를 하게 되면 보통 왕사가 돼요. 야, 그 나라에 가면 애들이 있어. 보통 12살, 2살 정도 되면 유학길에 올렸는데 12살 이전에 애들이 있겠죠. 얘네들을 가르쳐요. 이걸 갖다 왕족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요, 보통. 10년 이상 여기서 수도로 공부를 하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왕족이야. 왕족에 가면 어떻게 해? 이제 왕은 못 돼.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 보통 왕족들을 갖다가 다스려요. 아니면 이게 도량을 열어요. 학당 같은 걸 열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춘추전국 시대나 이때 별의별 학문이 중국에서 열리는 게 이것 때문에. 여기서 선두 수도를 하고 10년 있다 한 사람들이 거기 가서 이제 가르쳐요. 이제 가르친 게 거기 문화에 맞게끔 이게 파생이 돼요.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여러 가지의 철학이 많이 발생해요. 묵자 사상, 노자 사상, 공자 사상, 장자 사상, 별의별 사상가들이 많이 탄생을 하죠. 춘추전국 시대. 다 요것 때문에. 머리야.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왕족들은 그러면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도량 같은 서당 같은 걸 열어요. 자, 귀족들은 10년 공부했다가서 왕족을 못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귀족들을 보통 가르쳐요. 그렇죠? 그럼 귀족들이 나중에 10년 이상 공부를 하면 귀족들 학교를 따로 도량을 만들어요. 그럼 귀족도 똑같아. 12살 되기 전에 유학 가기 전에 보통 한 7살부터 이제 말귀를 알아들어. 7살부터 가르쳐. 초등학교를 7살부터 들어가도 똑같아. 7살부터 들어가기 전에 12살까지 어떻게 가르쳐요. 귀족들.
근데 나중에 이게 좀 선도 수행에서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게 낫다고. 괜히 가르쳐가지고 이상한 잡다한 것만 머리다 집어넣고 와서 오히려 수행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얘기죠. 자, 이게 중국에 가면 도장이 많아요. 어느 지역에 가면 명문 도장이 있고 도장 깨기 같은 게 있어. 어느 지역에 가면 도장이 있고 그 도장에서 어떻게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 마치 그 지역 일대에서 그 도장에서 다 배워요. 중국은 이게 대대로 그 옛날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게 대대로 내려와요. 그 지역에 막 이게 어떻게 무술 수행을 갖다가 해요. 도장이죠. 도장 수행을 해요. 춘추전국 시대부터 이게 해가지고 청나라까지 계속 내려와요. 이게 명문 도장들이 다 있어 중국에. 자, 왜 이 도장이 생겼냐 역사적으로. 자, 이게 나중에 이게 장군 집안이나 무린 집안 애들이 유학을 가요. 그럼 얘네들 어떻게 무술로 해서 단련을 해요. 그러면 10년 이상을 갖다가 거기서 수행을 하고 내려와요. 그럼 10년 이상 이게 저기 가가지고 딱 무도로 해가지고 딱 저기 10년 이상을 했으면 이게 초 울트라 고수가 됐겠죠. 여기서 10년 이상 공부하면 초능력도 써요. 자, 우리가 저기 무협지 가면 딱 하면 눈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딱 오는데 막 저기 쉽게 말하면 30대 1로 붙었어. 30대 1로 딱 했는데 이제 딱 한데 이제 그런 장면이 많아요. 30대 1로 붙었어. 근데 무린 강호야 얘가. 수도를 어떻게 해서. 그래가지고 30명이 어떻게 얘를 갖다가 이제 이제 얘를 깔라고 왔어. 30명이 한 명을. 근데 어떻게 얘가 딱 이렇게 하더만 딱 한 번 딱 가만히 있더만 어떻게요? 딱 눈빛으로 딱 째려보니까 어떻게 얘네들이 저기 30명 어떻게요? 꼼짝을 못해. 이렇게 해요. 몸이 안 움직여요. 마비 상태가 일어나요. 야, 그러고 어떻게 돼요? 자, 이게 보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어요, 이제. 이렇게 무릎을 꿇어, 이렇게. 그리고 다들 30명에 무릎을 꿇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을 갖다가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게, 무협지에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30명이 깨떼거지로 와가지고 얘를 깔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얘한테 어떻게 해요? 쪽도 못 쓰고 그냥 그냥 눈빛 하나로 제압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런 그게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해. 어떻게 되냐? 나중에 10년 이상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무술을 수행하다 보면 나중에 그 다음 단계가 초능력을 써요. 이게 예전에 뭐 통백권 해가지고 딱 하면 장풍을 쏴. 그러면 여기까지 딱 해가지고 탕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 탕 쳤는데 한 10m, 20m 있는 애가 턱 쓰고 뭐 쓰러지는 장면이 나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벽 뒤에 암살자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벽을 갖다 팡 치니까 벽은 멀쩡한데 뒤에 있는 암살자가 어떻게 그거 맞고 팍 쓰러져서 기절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일종의 초능력이에요. 자, 이게 무협지에 그런 장면이 많이 실질적으로 일어나요. 보다 10년 이상을 수도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근육이나 이쪽에는 어떻게 이제 극으로 발달을 해요. 최대한 이게 쉽게 말하면 몸으로 해서 싸울 수 있는 그 극한까지 다 끌어올려요. 10년 정도 수도를 하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이쪽에서 어떻게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전투력을 더 세게 하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이게 제일 잘하는 데가 예전에 개마무사대 애들이 잘해요. 개마공원제에서 그 수행을 많이 해요. 고구려. 근데 고구려 쪽은 많이 하는데 그 레벨이 약해요. 그 레벨이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 지금의 백담사 자리가 그게 최고봉이에요. 여기 초능력자, 이게 한반도에서 초능력자의 최고수가 다 어디로 이제 다 모이냐? 지금의 백담사 자리예요. 그 백담사 그 일대가 예전에 초능력 그 수도를 하던 자리예요. 여기 애들은 어떻게 해요? 레벨 자체가 틀려요. 초능력 쓰는 게.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능력 쓰는 무린 강호는 어디냐? 듣고 할까요?